그럼 근데 동네 슈퍼면은 집 앞, 뭐 집 근처였을 것 같은데 뭐 아이를 본 목격자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현우를 본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현우가 간다고 했던 슈퍼는 집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고 아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슈퍼 주인과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요. 현우가 사라진 날 슈퍼 주인조차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 안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슈퍼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이나 게임하고 돌아오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잠깐 사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제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은 혹여나 초기 수사나 수색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사에서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납치 사건이 되는 건가요? 용의자가 있으면. 사실 범인이 슈퍼 있다는 주인분이 거니까. 못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도 혹시 한번 뭐 알아볼 수는 있겠고 아니면 뭐 평소에 원한을 가진 이웃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었나요? 경찰의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 속에서 본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엄마? 부모? 혹시? 어머니? 저도 정말 이 사건을 접하고 많이 놀랬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소에 학대를 한 거야? 우리가 찾아주려고 요 경찰서장에 친구하고 우리 갔다 와고 하고 요 모이탕 가방 들고 모욕도 가고 통닭도 사가 튀기 먹고 그냥 들고 가갖고 먹고 저 뭐 소주도 사가가고 3살인가 4살인가 한 4살 정도 됐는가 보다. 그때 왔을 때는 애가 억수로 활달하고 좋았어요. 어느 한순간부터 애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현우가 사라진 상황에서 매우 일상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목욕탕 가고 뭐 닭도 먹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신고는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살 현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현우의 엄마였습니다. 오. 근데 신고를 4시간 후에 해가 지고 막 이랬을 텐데 조금 늦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전 그거랑 지금 게임을 하러 슈퍼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아이가 게임을 했다면 사장님이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 처음부터 애가 슈퍼에 갔다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머니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심한 게 미안한데 경찰이 현우의 엄마를 의심한 이유는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던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밝았던 현우의 표정이 없어졌다. 가끔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어떤 날은 아이의 뺨에 손자국이 나 있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기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현우가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닌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 엄마는 약 5개월 전 아빠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현우 새엄마였습니다. 이게 참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만 갖고는 용의자이지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내가 지금 저렇게 시장을 다니고 음식을 사는데도 뭘 하고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웃들한테 들은 이 현우와 새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현우의 실종과는 연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새엄마가 경찰에 진술한 모든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진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의 진술서를 읽는 그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러 가라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쥐어줬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인데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게임을 하러 보냈다, 어딘가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종전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간과 사실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실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아이가 발견되기 전에 그때 범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왜요? 지금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아이의 이후 상황을 자기가 먼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이런 진술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수사를 지원하게 되는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가 지금 잊어버린 상황에서 뭐 동전 5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나갔고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이가 실종된 가정의 엄마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수사하는 일도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새 엄마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정황도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후에 현우는 교회에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선생님이 어느 날인가 현우 얼굴에 그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새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이 아이 병원에라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새엄마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면서 아예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진짜 뭐 학대를 한 게 아니면 어쩌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변명할 만한 그런 것도 없을 만큼 자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후 새엄마가 교회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입학 예정이었던 교회 유치원의 유치원복을 돌려주면서 유치원 입학금이랑 싹 다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신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